안녕하세요. LPJ 마음건강 마인드헬스 코치 에린입니다. 댄디, 대댄찌, 댄찌후레찌. 여러분 지역에서는 어릴 때 어떻게 편을 나누었나요? 편가르기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친구들과 놀 때면 편을 나누고 우리 편의 승리에 환호하는 한편 패배에는 화를 내거나 눈물을 보이죠. 그런데 이 편가르기는 귀여운 아이들의 놀이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모인 곳 어디에서나 볼 수 있죠. 삶이 피폐하고 먹고 사는 게 힘들수록 더 심해지고요. 그러니 경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직장 생활도 예외가 될 순 없겠죠? 오늘은 회사에서의 편가르기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임원 자리에 공석이 하나 생기면서부터 보이지 않는 싸움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두 편으로 나뉘어 있던 직원들이 한 자리를 놓고 다투는 상황이 됐어요. 그 자리에 어느 편 사람이 앉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가깝게는 다음번 인사에서 중요 보직을 맡느냐, 연봉을 더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고 멀게는 직장 생활의 성패가 달린 문제죠. 이분은 말하자면 A편에 속해 있습니다. 고향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원했던 건 아니지만 딱히 거부감도 없고 선배들이 잘 챙겨주니 좋았습니다. 다만 회사 권력이 B편에 있다 보니 승진은 물론이고 해외 파견이나 교육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주류에 속하지 못하니 소외감도 들고요. 그러다 며칠 전 사내 익명 게시판에 A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저쪽에서 선공을 펼친 게 분명합니다. 조만간 이쪽에서도 반격에 나설 테니 진흙탕 싸움이 되겠죠? 아직은 쉽게 우열이 가려지지 않고 있지만 결국 승리의 여신은 늘 그렇듯 저쪽의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은 이번에도 권력의 이동을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분의 고민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저쪽 상사들이 이분에게 은근히 손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이쪽에 속했기 때문에 받았던 불이익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는 비주류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권력이 있는 곳으로 갈아탈 적기는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집단을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집단의 심리학은 개인의 심리학보다 우선하고 집단을 움직이는 힘, 즉 집단 역학이 개인 심리학을 압도하죠. 리더는 이러한 집단 역학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지를 합리화하고 교묘하게 편을 갈라 싸움을 붙입니다. 그러다 보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집단 역학의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심리적인 행동의 대부분은 그럴 의도가 없는데도 집단 역학 때문에 하게 된 행동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집단에서는 온건한 의견도 쉽게 과격해집니다. 같은 편끼리 맞장구 치고 다른 편과 싸우다 보면 의견이 극단으로 치닫게 돼요. 또 자신이 속한 내 집단에 충성하고 내가 속하지 않은 외 집단을 배척하면서 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 편견과 증오가 생깁니다. 이번 사연을 다루고 있는 사례로 풀어본 한국인의 정신건강에서는 편가르기와 극복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편가르기는 권력과 연관된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이다. 편가르기는 권력 의지에서 온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항상 권력이 있다.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남에게 과시하고 남을 지배하려 한다. 인간은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우월성과 지배력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편가르기는 힘의 의지로 극복된다. 힘의 의지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영어로는 The Will to Power입니다. 직접 정의한 적은 없지만 니체가 사용했던 표현으로
주인이 되고자 하고 그 이상이 되고자 하며 더욱 강해지고자 하는 의지 작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해요.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는 의지 정도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뜻이 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힘의 의지로 편가르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은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집단의 영향은 받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편가르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직장 내 편가르기로 고민하는 사연자에게 정신과 전문의 후 박사가 전하는 탁월한 처방은 무엇일까요? 첫째, 갈아타기 전략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응으로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거예요. 비주류인 내 편에만 머물러 있으면 계속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잘못하면 영원히 도태될 수도 있어요. 그게 싫다면 용기를 내서 배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배신자라니 어감이 좀 그렇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는 결국 각자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거니까요. 지금의 A편과 B편을 나눈 지역주의를 버리면 편가르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기준으로 편을 나누면 지금처럼 양극화되지만 계층, 세대, 학력이나 취미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면 적이 친구가 되고 친구가 적이 될 수도 있겠죠. 둘째, 고수하기 전략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응인데요. 지금은 상대편으로 갈아타는 것이 기회처럼 보이지만 사실 위기일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 비주류였던 A편이 주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 상대편으로 갈아타려 했던 것 때문에 이도저도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싫다면 이 편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때 팔짱 끼고 있는 것보다는 추종자가 되어 앞장서는 게 낫다는 거죠. 진흙탕 싸움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지더라도 미래의 명분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상대편에 대한 편견을 버리면 편가르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상대편의 존재를 거추장스러워하지 말고 존중하면서 상대편 입장에서 보는 눈을 기르면 많은 정보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셋째,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세옹지마 이야기는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옛날에 어느 노인이 기르던 말이 달아났는데 그 말이 다른 말을 데리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들이 새로 데려온 그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지만 다리가 부러진 덕분에 전쟁이 나도 끌려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중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도 노인이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생의 기륭화복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법이죠.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돈은 인간을 이롭게 할 뿐 해치지 않고 성인의 돈은 남을 위할 뿐 싸우지 않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그 어느 때보다 신냉전의 시작을 부정하기 어려워진 2022년. 세계는 다시 대대적인 편가르기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사연 속 A편과 B편은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한 배를 탄 같은 편이죠. 세상에 모든 면에서 똑같은 사람은 없기에 편을 나누려고만 하면 그 누구와도 다른 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특성만 있는 사람은 없기에 편을 나누는 기준을 바꾸면 그 누구와도 한 편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의 편가르기 상황에만 몰두하면 우리 편만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렸다거나 우리만 중요하고 그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단 역학에 휩쓸리지 않도록 한 발 물러서서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당장의 좋고 나쁨이 앞으로의 좋고 나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세옹지마를 기억하면서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